자, 안녕하세요. 여승재 전문가입니다. 자, 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인해서 변동폭을 키우면서 또 사이드카가 발생이 되었고, 또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주요 내용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중요한 것은 사이드카,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, 발동된 이후의 증시 변화, 그런 부분을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리고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민주당,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를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번 주말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죠. 사이드카와 이제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는 있습니다. 사이드카는 이 지수 선물이 5% 이상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폭락을 하든지, 이제 급등과 급락을 1분간 지속을 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 5분간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. 서킷 브레이커는 급락을 했을 때 발동이 됩니다. 그리고 2011년 10월 이후 9년 만에 발동이 되었고, 2016년 2월에 코스닥 시장 서킷 브레이커도 있었지만, 제가 2011년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해드렸어요.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2월에는 이 개성공단 철수,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, 2011년 10월 이 사이드카 발생되었을 당시 8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도 있었어요. 10월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지만,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금융위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, 2011년 그리스발 디폴트 우려로 인한 유로존 금융위기, 그 당시의 저점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, 그런 측면인 거예요.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11년 강세장이 곧 끝난다, 15% 더 하락한다,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는데,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존중을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내놓은 시장 전망이 100% 다 맞았던 것 아니에요. 맞을 때도 있었고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. 해서 미국 지수 차트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011년 8월서부터 9월, 10월 차트가 되겠는데요. 코스피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지수 차트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우존스 2009년부터죠. 11년간의 상승 추세, 2009년부터 추세를 선을 그어 볼게요. 자, 상승의 추세가 깨졌습니까? 아직 안 깨졌죠? 아직 안 깨졌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사실. 하지만 경제는 수학처럼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.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상승의 추세를 끝내는 그런 시장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, 저는 트럼프 대통령, 그리고 민주당, 공화당, 더 나아가서 ECB, 또 IMF, 뭐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기관, 이런 곳에서 협조를 잘 한다면 이 상승의 추세는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,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추세가 끝난 것 아니죠.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상승을 한 이 상승의 추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. S&P 500 지수도
다우존스,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제 하단선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. 하단선에 근접해 가고 있고, 이 하단선, 하락의 끝자락으로 볼 수 있는 하단선에서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는지 기다리고 확인해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부분, 까만색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던 때이고,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사이드카가 발생되었던 때는 여기에요. 10월, 그리고 앞서서 8월 달에 코스닥 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 부분을 무엇 때문이었느냐, 무엇 때문에 2011년 8월, 9월, 10월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 반등을 주었느냐. 그리스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많이 좋아졌고, 디폴트 우려가 부각이 되었지만 결국 디폴트를 하지는 않았죠. 디폴트 선언을 하지는 않았죠. 자,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. 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던 음봉의 시종가에 제가 선을 그어 놓았는데요. 자, 그 지수 영역은 1790, 80, 예, 그리고 1700포인트 부근이 되겠습니다. 지금 아마 증권가 애널리스트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코스피, 한국 증시 코스피 시장의 저 PBR을 얘기할 것 같아요. 저 역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저는 사실 PER, PBR을 그렇게 중요한 잣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, 외국인 또 기관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또 분명히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시를 할 수는 없죠. 자, 이 1780, 1750은요, 어떤 소리가 나오는 구간이냐 하면 2003년의 PBR 0.68배 수준이다. 0.7배 수준인 거예요. 이 부분이.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, 그 주장이 맞는다면, 시장이 그 주장을 인정을 한다면 그 지수는 지켜질 수 있고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단순 명료하죠? 네. 기술적 분석을 보조지표를 막 여러 개 띄워놓고 복잡하게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. 더 어려워지고, 제가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라는 의견을 드렸다고, 또 카톡방에 의견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자, 얼추 거의 진짜 다 다다른 것 같아요. 지금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다, 금융위기 아니다 라면 1800 포인트 부근부터 조금 더 투자심리 또 프로그램, 시스템 트레이딩, 이런 알고리즘 매매 영향으로 일시적인 또 하락이 전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, 제가 표시해 놓은 지수 영역은 지켜져야 하고 또 신뢰도 있게 볼 수 있는 지수가 아닌가,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이전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 아니다. 그리고 분할 매수를 보다 잘게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있겠고,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장전시황
또 장중에 중요 내용들을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.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. 카톡방 링크 누르시고 2727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는요. 또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